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4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이 뵌 것 같죠? 추석 연휴는 그럼 파리에서 보내셨나요? 아니요. 추석 직전에 돌아와서 추석 때 같이 추석을 보내지 않으면은 네. 아버님한테 혼나요. 추석은 그래서 가족과 함께 네. 잘 보내셨군요. 지금 파리의 가을은 어떤가요? 하늘이 너무 이뻐요. 뭐 우리나라도 가을 하늘이 이쁘지만 네. 또 거기 그 공해 문제가 좀 우리나라 서울이 파리보다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좀 더 깨끗한 거 그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다녀오신 소장님이 부럽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람코의 석유 생산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파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 사건이 하나의 중동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건을 좀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넓은 시각으로 좀 봐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먼저 이번 사건 배경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처음 지난 14일 새벽에 일어났죠. 정체불명의 드론 10대가 그 사우디 국영 석유에서 방금 말씀하신 아람코라고 하는 사실상 세계 최대의 그 석유회사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두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유량의 5%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피해였는데,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장량이 그 예비량이 충분히 있다, 문제될 건 없다, 이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로부터 7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예멘 반군,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믿지를 않죠. 물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배후에는 이란의 개입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란은 이제 펄쩍 뛰었죠.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네. 미국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정황을 들이대면서 점점 이란의 소행이 맞다라고 확신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향후에 미국이 그럼 과연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뭐 대응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서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은 본인들이 한 것이다. 네. 본인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이 개입한 게 맞다. 네.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예멘 후티 반군이랑 이란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예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길게 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뻗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일 큰 부분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 그 밑에 그 서쪽 부분에 거기 있는 나라가 이제 예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멘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공격받은 그 석유회사 아람코는 뭐라고 할까요? 그 아라비아 해 지역.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그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이제 되죠. 예멘하고 예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멘에 지금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수도에서 따지자면은 1000km가 훨씬 넘고 뭐 가까운 예멘 땅이라 하더라도 800km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으로 거기까지 공격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믿지 않는 그렇다면은 누가 했을까? 이란이 도왔을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후티 반군이 종교적으로 이슬람교 하면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네. 이슬람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수니파가 더 인구가 많죠. 네. 그리고 국가도 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아파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주국이
이란이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옆 나라 이라크도 인구상으로 비율상으로 보면은 시아파가 더 많은데 그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 예멘에도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후티 반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아파죠.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같네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예멘 내전이 일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이 그 이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레바논 지역에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반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또 이제 시아파. 그래서 그 헤즈볼라와 이란이 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은 이거는 드론 공격, 그 후티 반군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공격은 아니다. 네. 물론 후티 반군이 그 전에도 드론 공격을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어요. 미사일도 쏜 적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그 타격의 정도, 그다음에 특히 그 방향이 공격받은 방향이 이 예멘 쪽에서 쐈다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 공격받은 쪽은 동쪽에서 공격받은 그런 정황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쪽이라 하면은 이제 이라크, 이란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라크 혹은 이란 쪽에서 공격해온 것이다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이 드론의 기술 발달이 그만큼 안 돼 있을 네. 것이다라는 뭐 예상과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들은 주장을 하죠. 우리가 쐈고 우리는 그런 기술 된다. 하지만 그 미국의 분석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정교한 타격은 후티 반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멘 네. 안에 이렇게 반군이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건 네. 여전히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수단 한번 네네. 다뤘었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는 그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민족 국가라는 것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탄생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국가 단위가 전체가 이제 흔들거릴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네. 사실 그때 아프리카라든가 이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로 이렇게 재구성될 만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급작스러운 그런 변화에서 민족국가가 만들어진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수단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나라도 그랬지만 사실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군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 부족들이 갑자기 국가를 하나를 묶으면서 그러면은 피지배와 지배 계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갑자기 저쪽 지배를 받아야 돼? 불쾌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군이 졸지의 반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예멘에도 이제 반군이라고 흔히 얘기하면 똑같은 반군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군과 이제 정부군 사이에서의 어떤 뭐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후티 반군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운명이 비슷했던 남북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체제가 이렇게 다른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90년도였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두 나라가 2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 끝에 통일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전쟁 안 치르고 통일을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네. 더 이상 갈라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것이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이제 통일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다시 또 점령을 하고 이런 그 과정이 너무 길었고요. 근데 그런 사이에서의 그 반군과 달리 이 후티 반군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이 시아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약간 북쪽에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예멘의 그 대통령이 친미 성향을 이렇게 보이면서 특히 이제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 편을 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아파 입장에서의 어떤 그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반군 조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후티 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티라는 인물이 이제 조직을 해서 그런 건데 후티가 이제 결국은 암살당했어요. 암살이라기보다 사살당한 거죠.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군사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은 어떻게 뭐 어느 쪽이 반군인지 어느 쪽이 정부군인지 모를 정도로 수도는 원래 수도를 지금 후티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고. 네. 제2의 수도라고 할까요?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덴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네. 아덴만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덴 그 도시가 이제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고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정부군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정작 수도는 후티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여전히 통합에는 실패를 한, 통합은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예멘이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과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예멘입니다. 네. 지금도 또 반군이 또 이제 일어났는데 이건 후티 반군이 아니고 또 다른 반군이. 또 다른 반군이. 그러니까는 이 남쪽이 지금 통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났다가 다시 통일했다 그랬는데 그 후티 반군과의 어떤 교전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간의 교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남북이 통일이 됐었는데 또 남부가 다시 독립하겠다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이게 양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들어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멘 이 국민들의 어떤 입장 이런 걸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의 뒤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이란이 개입돼 있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번 사건에 이렇게 예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다 이렇게 얽히게 된 건가요? 거의 보면 그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 같아요. 좀 사안이 커진 느낌이 좀 듭니다. 후티 반군이 세력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순위파 국가죠.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이 만약에 이제 예멘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된다면은 시아파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아파가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보고 있기가 어렵겠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예멘을 공격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 예멘하고 예멘 그러니까 정부군을 지원을 하고 있고 후티 반군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티 반군하고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예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싸움 같았는데 결국은 이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완전히 국제전으로 이렇게 발전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을 화약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그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리아나 다른 지역보다 정말 위험한 지역 이 돼버린 곳이 바로 지금 이 예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이 폭격 사건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까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